마켓 무버입니다. 이번 주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발언들이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깜짝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젠슨 황 CEO는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함께 만든 HBM으로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는 진보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무어의 법칙이란 반도체 직접 회로 성능이 약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내용인데요. SK 하이닉스와의 동맹을 통해서 더 빠른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맥락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 회사로서 엔비디아는 생태계에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컴퓨터 회사에 불과하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팀 엔비디아의 동맹과 공고함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도 이 자리에서 직접 발언에 나섰는데요. 최 회장은 엔비디아는 새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나올 때마다 SK 하이닉스에 더 많은 HBM을 요구한다면서 합의된 일정도 항상 앞당겨달라고 요청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젠슨 황과 만났을 때 HBM4 공급을 6개월 당겨달라 요청했다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요. HBM4의 퀄 테스트 통과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화를 공개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파트너와 협업해서 AI 혁신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팀 엔비디아의 파워를 공개적으로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뉴욕 증시에서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기업이죠. 이에 대해서 또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엔비디아 시총 1위 시대를 맞이하는 법이라는 리포트를 발행했는데요. 이제 엔비디아의 시총 1위 차지는 시간 문제라면서 주식시장 전반에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경험적으로 시총 1위 기업의 변동은 증시 전반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인데요. 현재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의 3파전이 기업 혁신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AI를 중심으로 혁신이 나타나고 주도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시총 1위에 새로 등극한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이 향후 1년간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기업들, 공급사들로도 기대감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램을 만들 때 꼭 쌓을 때 필요한 장비인 TC 본더를 공급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테크인과 주성 엔지니어링, 넥스틴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견고해지고 있는 팀 엔비디아, 그 수혜가 국내 장비 주들로 함께 번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일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 중에 두 분이 보시는 최선호주는 어떤 것일까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에는 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테마라든지 이슈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만 보고 조금 시장을 좀 판단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드린 질문이었는데요. 먼저 박수범 대표님은 어떠한 기업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반도체 쪽인데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렸던 SK 하이닉스 가지고 오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은 수급 봤을 때는 어떠한 기업이 최선호주이십니까? 네, 최근에 좀 기아가 조금 탄력 있게 움직이고 좀 수급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쪽인 기아 자동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또 저희가 팩트체크 코너에서 만나봤던 두 기업입니다. 자동차 쪽 그리고 반도체 쪽인데 먼저 박수문 대표님 SK 하이닉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SK 하이닉스 뭐 제가 뭐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만큼 최근에 상당히 좀 핫하고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죠. 아무튼 SK 하이닉스를 뭐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SK 서밋 2024가 좀 열리면서 그 관련해서 젠슨 황의 영상 메시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어제도 SK 하이닉스가 5% 정도의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현재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크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현재는 좀 약간 좀 약보합을 좀 보여주고 지금 현재 조금 약보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단타로 우리가 대응할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어차피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뭐 그에 따른 제품들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사이클이 상당히 좀 빨라요. 상당히 좀 빠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HM4 같은 경우에도 뭐 6개월을 앞당겨서 지금 현재 시장에 내놓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HBM3 16단 얘기가 또 나왔죠. 이 부분들 또한 뭐 내년 초에 뭐 초기 상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SK 하이닉스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아무튼 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다우존스 30에 지금 편입이 되면서 인텔이 나오고 엔비디아가 들어가면서 시가총액 1위를 했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조 3,90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을 계산했을 때, 원화를 계산했을 때 4,673조 원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한 60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대략 우리나라가 한 8년 정도 쓸 수 있는 돈? 뭐 그 정도 좀 보면 되는데, 여기에다 지금 현재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TSMC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TSMC가 지금 현재 9,935억 달러입니다. 이걸 원화로 계산하면 1,369조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얼마입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140조입니다. 형평성으로 보더라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면 저는 지금 현재 뭐 엔비디아라든가 TSMC랑 비교했을 때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SK 하이닉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제가 네. 궁금한 게 왜 네네. 이렇게 저평가돼 있을까요? 지금 19만 원에서 네. 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좋은 기업인 거 아마 다들 아실 테고, 또 네네. 박수건 대표님께서는 이미 좀 가격이 저렴했을 때부터 이미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19만 원, 20만 원대 지금 뚫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지금 현재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어차피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네.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 쪽에서 꾸준히 매수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물량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영향이 이제 수급적인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기에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대략적으로 한 40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지금 이제 강력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24조에서 25조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HBM4까지 납품이 이루어진다면, 6개월 앞당겨서 이루어진다면 내년에는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40조가 넘어가지 않겠냐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이제 140조인데 저는 충분히 SK 하이닉스의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으로 단기간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의 더블 이상은 가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현재 좋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좋게 보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나 TSMC에 비해서 너무나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고, 무려 마이크론보다도 더 못해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55조 원입니다. 말이 안 되죠. HBM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게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전체 매출의 9%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도 시가총액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제 왜곡된 현상은, 어차피 저도 오랫동안 주식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투자 심리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왜곡된 부분들은 결국은 정상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고 시가총액 2배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게 만든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하긴 한데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SK 하이닉스 제 가치를 좀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박서지 파트너님, 기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자동차 섹터에 많이 나왔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지난 6월부터 시장과 같이 좀 밀리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현대기아차의 10월 미국 판매량이 2자릿수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이브리드와 이 전기차의 구매 욕구가 이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와 기아의 10월 미국 신차 판매량이 14만 7,613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7.4%나 급증한 수치이고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보다 16.5% 늘어난 5만 9,164대를 지금 현재 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역대 10월 판매량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단종된 이제 모델과 EV3 등으로 지난달까지 조금 이제 기아가 판매 부진을 하였지만 이번에 다시금 10월에 급증한 판매량을 보이는 결과 아무래도 이제 올해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기아차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139만 4,215대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나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추세라면 올해도 미국 연간 판매량을 경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 올해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보니까는 이제 폭스바겐이 2위권, 전 세계 2위권에서 3위권까지 빠지고 현대차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모두 다 주가 현재 좀 잘 안 가고 있습니다만은 기아의 경우에는 수급 받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